안녕하십니까. 2021년 장애인복지관 강점 기반 확산을 위한 국립 프로그램 개발 연구의 낮 활동과 행동 지원 영역에서 발달장애인 청소년의 주말 활동 지원 사업 소개를 맡은 태백장애인 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김보은입니다. 우선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발달장애 청소년의 주말 활동 지원 사업의 기획 의도와 사업 개요, 지역사회 허브 형성, 세부 사업 내용, 지역사회 허브 형성의 장점, 해당 사업의 강점, 향후 계획, 마지막으로 실무자를 위한 팁을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 기획 의도와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체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은 2010년 7%에서 지금 2020년 9.4%로 점차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은 다른 장애 유형보다 일상생활 수행과 사회적 활동 적응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고 성인이 된 후에도 독립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았습니다. 보호자 또한 발달장애 청소년 자녀의 보호 부담이 크고 이러한 보호 부담은 학교 수업과 방과 후 활동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평일보다는 주말에 더 크게 가중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지역사회 내 지체, 청각,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관은 있으나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등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과 활동을 제공하는 별도의 기관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발달장애인 청소년 자녀를 둔 보호자들과의 인터뷰회나 욕구조사에서도 자녀가 주말 동안 의미 있는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욕구와 학년별 학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학습 지원을 비롯하여 다양한 역량 개발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컸습니다. 이처럼 본 프로그램은 발달장애 청소년의 특성과 보호자의 욕구, 지역적 환경을 반영하여 주말 동안 발달장애 청소년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기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저희 발달장애인 청소년의 역량 강화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말 프로그램입니다. 매주 토요일 진행되고 있고요. 연 41주간 진행되며 사업 참여자는 발달장애 청소년 10명을 핵심 참여자로 주변 참여자에는 그 핵심 참여자의 가족 구성원 10명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담당 인력으로는 저희 복지관 사회복지사와 각 프로그램별, 세부 프로그램별 해당 분야의 전문 강사님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기관에서는 사업 수행을 위해서 사회복지사 2명, 복지관 주말 당직자 1명, 총 매주 3명 직원이 필요하였습니다. 지역사회의 허브 형성으로는 저희 발달장애 청소년에게 주말 동안 학습과 예체능 등 취미여가 활동 지원을 통해 역량 강화라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과 연계를 맺고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사업 홍보와 참여자 모집과 관련해서는 저희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태백시지부와 태백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역 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연계하였고요. 분야별 전문 강사 등 인적 자원은 저희 태백시 평생학습관, 태백시 문인협회, 태백시 생활체육협회, 볼링장, 요가학원 등 저희 지역 내 문화시설 등과 연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장애인 부모의 태백시지부는 저희 2018년부터 MOU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그간 부모의 차원이 아닌 개인 차원의 참여 정도로는 끝나는 약한 관계였다면 지금은 본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면서 나름 사업에 대한 내용, 정보 교류, 의견을 제시하고 평가하는 정도의 보다 강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장애 당사자와 그 가족의 욕구를 반영하여 기획하였고요. 사업을 수행하면서 충분히 사업
사업 내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희망하는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진행하였기에 편성된 프로그램 활동의 단순한 출석과 참여라는 관계에서 이제는 세부 프로그램별 하고 싶은 활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 이후 소감과 평가 등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프로그램에 반영하며 활발하게 교류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 내 일단은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사회 내 기관의 연계가 필수적이었고요. 실제로 많은 기관과 협력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기관과 사실 연계가 되게 잘 이루어졌던 것은 일단 발달장애 청소년에게 본 사업이 왜 필요한지,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 어떻게 기획하게 되었는지, 지역사회의 발달장애인의 복지 수준과 현황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을 하였고, 도움을 요청을 드려서서 연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사업의 성과에 대한 정보 공유를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차기 년도에는 저희 진로 찾기, 진로 탐색 과정을 계획하고 있기에 기존 연계기관과 비롯해서 태백시 청소년 수련관의 진로 체험 지원센터 등을 새로운 기관과 연계를 맺을 계획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들과 연계한 세부적인 효과는 저희 뒤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으로는 크게 학습 지원과 취미 여가 지원으로 나뉩니다. 학습 지원은 영어문의 컴퓨터 활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참여자의 수준별 개성 특성을 고려하여서 4명씩 이제 분반해서 운영을 하였고요. 거기에서 소규모로 진행하다 보니까 참여자가 집중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학습 프로그램은 일단 전문 강사 모집은 태백시 평생교육관과 연계해서 또 복지관 및 시청 홈페이지에 홍보를 활용을 하였고요. 컴퓨터 예체능 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원활하게 모집이 가능하였지만 저희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강사님을 모집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태백 내 각 학원에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려서 혹시 저희 사업의 취지는 설명을 드리고 도움을 요청드렸고 발달장애인의 외국어 능력 향상의 취지에 공감하는 강사님을 다행히 모집할 수 있었습니다. 취미여가 프로그램은 사진과 글 프로그램, 예체능, 문화여가, 여름방학 프로그램, 가족나들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앞서 소개한 지역사회의 연계기관과의 활용은 가능한 복지관 내에서가 아니라 해당 기관을 찾아가서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고 하는 활동으로 이제 지역사회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복지관 밖의 프로그램으로 형태로 진행되었고요. 참여 학생들에게 지역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어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역사회 내 문화시설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었고요. 그 중에서는 일단 발달장애 청소년이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발달장애 청소년이 경험하기 어려우면서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고자 고민하였으며 실제 볼링, 요가, 미술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과 연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복지관 아닌 지역사회 시설을 찾아가서 직접 활용함으로써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었고요. 참여자들도 가장 크게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사진은 저희 사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 공원과 관광지를 출사로 참여자들의 호기심을 가지고 흥미롭게 참여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며 발달장애 청소년의 예술적 재능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볼링과 요가 등 예체능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볼링은 활동적인 신체 활동을 하고 싶다는 참여자와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역 내 볼링장과 연계하여 진행하였으며 운이 좋게도 강사 외에 볼링 선수 경력이 있는 저희 자원봉사자를 연계할 수 있어서
참여자들이 볼링을 조금 더 쉽고 친근하게 접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요가 역시 볼링과 마찬가지로 처음 접하는 참여자들이 많아서 좀 낯설어 하면서도 흥미를 가지고 수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만족도와 프로그램 효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저희 핵심 참여자, 발달장애 청소년을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 외에도 주변 참여자가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여가 프로그램으로는 지역사회 내 공방과 연계해서 공방에서 물레로 흙을 빚는 것부터 그림을 그려 구워내는 가족의 접시를 함께 만들어가면서 참여자가 가족이 주말에 즐거운 경험을 공유하고 추억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소중한 가족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참여자를 비롯해 참여자 부모님도 처음으로 아이와 함께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처음 접해보는 낯선 도자기를 만들면서 새로운 경험에서 오는 즐거운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만족도가 컸습니다. 10월에는 저희 가족 단위 활동으로 태백에 인접한 영월군 소재 힐링원으로 가족 나들이를 다녀왔고요. 숲 체험, 힐링 오케스트라, 우드 버닝 등 함께 걸으면서 치유할 수 있는 가족 프로그램으로 가족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휴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에서 본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연계했던 기관들의 소개와 접근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다면은 지금은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하고 진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효과들에 대해 개인적인 측면과 기관적인 측면으로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기관들과 연계해서 얻을 수 있었던 참여자의 개인적인 측면의 효과는 일단은 발달장애인이 주말 동안 다양한 내용의 취미 영화 활동, 학습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서 주말에 의미 있게 보내고 참여자의 심리적 안정감, 학습 능력 향상, 등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다양한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하는 경험을 통해 지역사회 적응력을 높였으면서 또 발달장애 청소년의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립능력 강화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와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일단은 참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만족감 향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하고 긍정적인 관계 형성, 강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건 기관과 지역사회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발달장애 청소년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진행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일단 같은 맥락으로 발달장애 청소년을 비롯한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할 때 필요한 강사와 자원봉사자 등 인적 인프라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저희 기존의 복지관과 연계해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지역사회 기관 이외에 다수 기관과 새롭게 연계를 맺으며 지역사회 자원의 확대와 관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객관적 자료로 지역사회의 현황을 알리고 저희 사업 기획 의도와 필요성부터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참여를 요청드렸고 기본에 충실한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을 진행하며 지역사회의 장애 인식 개선에 효과도 부수적인 것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객관적 자료로 지역사회 현황을 알리고 사업의 기획 의도와 필요성부터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하여 요청을 드렸고요. 기본에 충실한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 지역사회 내 장애 인식 개선의 효과도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사례로 예를 들면은 강사님의 예를 들게요.
청소년 위주로 많은 수업을 해보았지만 실제로는 저희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는 수업을 해본 적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좀 사라지고 그 어려웠던 막연했던 부분이 사라져서 일단 장애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기관과 관계를 맺고 지속 강화하면서 프로그램의 목적 달성 위에도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의 강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점은 주말에 운영함으로써 일단 학교 및 치료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 취미, 여가, 사회참여 영역에서 통합적인 프로그램이 운영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발달장애 청소년에게 학습, 성취도 향상, 심리 정서 안정, 사회기술 발달 및 사회 참여 기회 제공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역량을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지막 세 번째는 저희 발달장애 청소년이 생일 주기에 따른 가업 수행 어려움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함으로써 생일 주기별 연령대에 맞는 생활 전반의 역량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저희 보호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높은 만족도와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녀가 이제 주말에 프로그램에 대해 큰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으면 일단 스스로 옷을 갈아입고 준비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데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 좋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사업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3차년도까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저희 1차년도에는 학습과 취미여가 활동을 위주로 구성하였다면은 2차년도에는 학습과 취미여가 활동 외에 직업 탐색까지 범위를 넓혀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차년도에는 직업 탐색을 넘어서 직업 체험과 연계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처럼 학습과 취미여가 활동을 기본으로 직업까지 점차 확장시켜서 저희 발달장애 청소년이 생애 주기에 따라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역량을 쌓아서 지역사회에서 적응을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실무자를 위한 팁 몇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여자의 흥미를 높이고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충분한 휴식 시간이 필요합니다. 발달장애 특성상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하고 충분한 휴식을 통해 적응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여자의 변화에도 성급하게 판단하고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보고 기다려주는 것이 사업 수행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처음부터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참여자의 일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본 프로그램에는 일단은 뭐 컴퓨터, 영어 문해 이렇게 많이 있었지만 일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진을 도구로 먼저 접근을 했고 점차 심화한 내용으로 사진을 활용한 글 프로그램, 영어 문해, 컴퓨터 등으로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주말 프로그램은 담당자를 비롯해서 담당팀 구성원이 업무 피로도가 증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모든 기관에서 일단은 주말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지만 프로그램 준비부터 진행 정리까지 온전히 주말 하루를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담당자의 부담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복지관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담당팀, 사회복지사 외에 다른 팀, 저희 사회복지 선생님들 업무 지원이 있었지만 일단 그럼에도 담당자로서 느끼는 부담감과 업무 피로도는 작지 않았습니다. 주말 프로그램은 하나의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자, 담당팀 몫일 수도 있지만 주말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관 차원에서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할 의지와 여력이 되는지 먼저 공감대를 형성해야지만 업무 부담감에서 오는 부정적인 효과들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주말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은 하지만 기관 차원에서 지원이 여건이 안 된다면 예산을 편성할 때 보조 인력을 추가 편성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희는 실제로 2020년 사업 신청 시 보조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 편성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주말이라는 특성상 개인적인 약속, 병원 진료, 가족 행사 등 개인 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가 잦아서 평일에 진행되는 프로그램과 비교해서 출석률이 낮은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본복지관에서는 낮은 출석률 문제를 해결하고자 계획 대비 참여 인원을 120%를 모집해 더 많은 발달장애 청소년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저희 2021년 하반기부터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장애인 복지관 강점 기반 확산을 위한 국립 프로그램 개발에서 발달장애인 청소년 주말 활동 지원 소개를 맡은 태백장애인 종합복지관 김보은 사회복지사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